보험 계리사 경제학 원론 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표는 값이 x제와 y제의 소비로 얻는 한계 효용을 나타낸다. x제와 y제의 가격은 각각 개당 3과 1이다. 값이 14의 예산으로 두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소비자 잉여는 문제에서 x제와 y제를 소비함에 따라서 얻는 한계 효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x제의 한계 효용이니까 mux라고 하고, 얘는 y제의 한계 효용이니까 mu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묻고 있는데, 이 소비자 잉여를 구하려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두 재화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효용극대화 조건을 통해서 도출한 뒤에 소비자 잉여를 구하는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차이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소비자 잉여를 구하기 위해서 이 갑이라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소비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 소비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조건이 바로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으로 표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이 갑이라는 소비자가 x제와 y제라는 각 상품 1원어치의 한계 효용, 즉 한계 효용을 가격으로 나눈 1원어치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서 주어진 소득으로 한 상품을 덜 소비하고 또는 다른 상품을 더 소비해도 총 효용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 그 조건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 소비자가 최대의 효용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MUY를 좌변으로 옮기고 PX분의 1을 우변으로 옮기면 MUX 나누기 MUY, 즉 좌변은 x제와 y제에 대한 한계 대체율이 되고요. 우변은 px 나누기 py라고 해서 가격 비율이 돼서 결국 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효용 극대화의 1개 조건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러한 예산 제약 하에서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고르게 됩니다. 예산 제약은 x제의 가격 곱하기 x제의 소비량 더하기 y제의 가격 곱하기 y제의 소비량이 소득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예산 제약 하에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만족하는 갑이라는 소비자의 소비량, x제와 y제의 소비량을 도출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표에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만족하는 x제와 y제의 조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한계 효용을 자신의 가격으로 나눠줬습니다. y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이니까 나눠도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하지만 x제는 가격이 3이니까 3으로 이 x제 한계 효용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6부터 0.2까지 x제 1원당 한계 효용을 구했고요. 그러면 x제 1원당 한계 효용과 y제 1원당 한계 효용이 같은 소비의 조합을 구하면 이 오른쪽에 이 x제와 y제의 소비 조합이 1,3, 2,4, 3,5, 4,6 이렇게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고, 이 네 가지가 모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만족하지만 우리는 이 예산 제약 하에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주는 소비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와 y제를 소비했을 때 지출해야 되는 지출액을 구했습니다. x제는 가격이 3이니까 3을 곱해주고요. y제는 1을 곱하니까 그대로 오죠. 이렇게 지출액을 구하면 6부터 18까지 나오는데, 소득이 14인 소비의 조합, 즉 x제는 3개만큼 y제는 5개만큼 소비하는 이 조합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는 3개까지 소비해야 되니까 x제를 하나 소비했을 때 얻는 한계 효용, 두 번째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
세 번째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 그리고 YJ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소비할 때까지의 모든 한계 효용, 이것을 다 더한 것이 이 소비자가 최대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이 좌변이 36이 되고요, 우변은 30이 됩니다. 따라서 66이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했을 때 얻는 총 효용이 되고요, 이것이 곧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14라는 예산을 다 소비를 했죠. 그러면 66에서 14를 뺀 52가 바로 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X제의 수요 곡선이 QD는 150-P이고 공급 곡선 QS는 P이다. 시장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먼저 우리는 균형값을 구해야 되겠죠. 균형값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점이니까 QD와 QS를 같게 놓으면 이 P가 150이 되고 P는 75가 되고 Q는 역시 75가 됩니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정의입니다.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마이너스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옆에 수식으로 보면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P분의 델타 P,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수요량 분의 델타 수요량,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전체를 양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델타끼리, 그리고 원래 그냥 값끼리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dP분의 dQD 곱하기 QD분의 P가 되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역시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을 이렇게 dP분의 dQS 곱하기 QS분의 P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P와 Q는 구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dP분의 dQD와 dP분의 dQS를 구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델타 값들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각각 전미분하면 되는데요. 먼저 수요 곡선을 전미분하면 dQD는 마이너스 dP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dP분의 dQD는 1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미분을 하면 dQS가 dP가 되고, 따라서 dP분의 dQS는 1이 됩니다. 그리고 P와 QD 또는 P와 QS 균형이기 때문에 QD와 QS가 같으므로 이 Q를 그대로 쓰면 되죠. 75분의 75니까 이 오른쪽 부분도 1이 되죠. 그리고 왼쪽 부분은 여기서 구했듯이 다 1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모두 1이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X제를 생산하는 A기업의 총 비용 함수는 TC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제의 시장 가격은 단위당 900이다. 이 기업의 극대화된 이윤을 구하시오. 단 Q는 생산량이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가격 P가 한계 비용 MC와 같다는 조건이죠. 지금 문제에서 총 비용 함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Q에 대해서 미분하면 MC가 되죠. 저 TC를 Q에 대해서 미분하면 100 더하기 20Q가 되고요. P는
900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이 MC와 P가 같아야 되니까 20Q가 800이 되고, 따라서 Q는 40이 됩니다. 이 기업의 이윤을 구하는 것은 이윤이 가격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 비용이죠. 자, 그러면 P가 900이고 Q가 40이니까 36,000이 되고, 총 비용은 이 TC에다가 4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0,000 더하기 4,000 더하기 16,000, 그러면 여기가 30,000이 되니까 이윤은 6,00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